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평소 식사 후에 많은 분들이 자연스레 트림을 하는데요. 만일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답답하게 잘 배출하지 못하는 트림과 위장 질환에 대해서 전주 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시원하게 쏟아지는 트림. 그러나 이 트림을 하고도 속이 시원치 않고 불편하다면 위장 질환의 이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시원치 않은 트림의 원인과 한약적 치료에 대해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림도 시원하게 잘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보는 사람도 답답하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예, 트림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병일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도에서 인두로 기체가 나오는 그런 생리적 현상을 트림이라고 하는데요. 트림이 발생되는 원인은 뭐 음식이나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할 때 공기가 유입이 되고 또 우리가 음식이 들어온 다음에 이게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뱃속에 있는 세균들 이런 걸로 더불어 음식이 같이 합해지면서 발효, 부패되면서 발생되는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뱃속에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이렇게 배출하는 이런 것이 보통 생리적인 현상의 트림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런 트림이 음식 여부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계속 끌끌대고 또 이렇게 또 가스가 꽉 찼는데도 배출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병리적인 트림은 우리가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초래하는데요. 네. 이런 트림의 특징은 이게 아무래도 음식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냄새가 나지 않고 이게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또 굉장히 크고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 이런 원치 않는 트림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이 이제 뭐 불안증 또 노이로제에 빠지기까지 하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식사와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트림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트림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꺽꺽대는 트림은 우리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된다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뱃속이 비었어도 뱃속에 아직도 가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남아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뭐, 첫 번째로 위장이 이렇게 있을 때 음식이 이렇게 소화기관에 들어왔는데 위장의 운동 기능이 정지되고 위장이 잘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 뱃속에 있는 음식물이 이 위장 내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은 이것이 뱃속에 있는 미생물과 세균과 같이 결합을 하면서 과도한 부패나 발효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아무래도 평소 때 트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스량이 발생을 하니까 더 꺽꺽대고 힘든 트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먹은 게 아니더라도 오래 전에 먹은 음식이 뱃속에 남아서 가스를 계속 이렇게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제 음식과 상관없이 이제 일반적인 생적인 트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적으로 보면은 이 식도 하부 관략근이라고 해요. 이 관략근은 여기 있는 음식들이 역행을 하지 않게끔 딱 잡아주는 어떤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잘 닫아지지 않거나 이 관문이 좀 헐거워지게 되는 경우 위에 있는 내용물이 가스가 발생했는데 이유 없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신트림이 발생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트림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런 트림은 트림을 하면서 되려 이제 위에 있는 내용물까지 토하거나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아까 위가 경직된 거와 반대로 이제 위가 너무 무력해서 처져버리는 경우 위 내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고 위에 오래 저체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병적인 미생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가 진행되지 않고 음식물이 오래되면서 트림이 발생하는데 이런 트림의 특징은 아무래도 음식을 먹었던 때와 상관없이 오래오래 지나서 트림이 발생을 하고 또 트림을 배출하는 힘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 꺽꺽대는 트림을 말하는데요. 뭐 위무력증, 위하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트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가스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위장이 상부 소화관이 여기 위장까지고 이 위장 밑에 12장 소장부터 발생하는 하부 소화관이라고 하는데 이 하부 소화관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대부분 반기로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소장의 운동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소장에서 많은 가스가 발생하거나 또 대장의 배변 능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배변이 잘 안 되는 경우 이 장관의 가스가 위장관까지 역류돼서 트림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화관 전체가 가스가 크닥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큰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네. 더 많이 끄덕대게 되겠죠. 네. 네. 그런 경우라면 정말 불편할 것 같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위가 아니라 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인 거잖아요. 네. 또 위가 아니라 다른 장기가 문제가 돼서 트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뭐 아까 여기서 설명해드린 건 다 뭐 위와 식도에 말했지만 네. 또 이 식도 자체, 식도 하부 관략근 자체도 원인이 돼서 트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자주 이렇게 잘 안 씹어 먹는 경우 채기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런 채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이 상복부 분문 부위죠. 이 분문 부위에 있는 식도의 하부 관략근에 경절점이 생겨요. 네. 그러면 음식이 먹어도 잘 체하고 이 위로 잘 못 넘어가기 때문에 먹음과 동시에 끄끄대고 토하게 되고 토를 동반한 트림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급식이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을 꼭 해야 할 거예요. 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이나 이런 어떤 심장 질환에 인하여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또 심장이 너무 답답한 경우 이런 심장으로 인해서 과도한 공기를 흡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흡입된 공기를 또 배출하기 위해서 끄끄대는 트림이 또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먼저 일반적인 트림은 치료함에 있어서 트림 자체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트림을 발생시켜주는 그 원인이 되는 역류성 위장 질환이라든지 기능성 소화불량 이런 걸 먼저 치료를 하는 것을 항상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위장 질환이나 이런 것이 뚜렷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트림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먼저 안심을 시켜주시고 식이요법을 많이 해드려야 하고요. 네. 또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써가지고 트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식사 습관은 뭐 좀 우리가 아무래도 공기를 유입을 좀 덜 되게 해야 되니까 사탕을 쭉쭉 빨아먹게 한다든지 네. 껌을 좀 씹지 않게 한다든지 섭취를 했을 때 막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탄산음료는 좀 거부를 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가급적 좀 오래오래 씹어가지고 소화가 되기 편하게 되면 가스가 좀 발생이 덜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식사 습관을 고쳐서 가스가 덜 들어가게끔 한다는 건데요. 네네. 운동요법 같은 것도 있나요? 운동요법은 이제 우리가 가로막 운동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환자분이 딱 누워가지고 오래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예. 30분 정도 진행을 하는 건데 환자분이 배에다 손을 딱 놔가지고 자기의 복직근이 충분히 이완되는 걸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깊은 숨을, 질숨을 날숨보다 좀 깊게 쓰는 이런 숨을 쉬게 되면은 이 가로막의 긴장이 풀리고 그러면서 트림이 좀 덜 하게 되겠죠. 네. 이런 거는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에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스도 배출이 잘 되고 끄덕대는 트림이 좀 많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뭐 한방이라고 해서 다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한방도 뭐 아까 발생된 그런 기능성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방식을 하는데 먼저 위장 자체의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네. 위장 간의 운동력을 떨어뜨리는 그 원인 물질을 한방에서는 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담이 위장에 껴있는 경우 위장의 운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기에 딱 적절히 맞는 한약을 투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침, 뜸 등 여러 가지 한방 물려법을 통해 가지고 위장에 있는 이 담을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위장의 운동력을 좋게 만들어서 이런 트림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도 자체, 이 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채기 자체를 좀 내려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딱 경직이 되고 항상 위장은 초입이잖아요. 네. 식도에서 초입이고 여기서 또 역류되는 걸 막아주는 분문의 관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만 또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을 써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그보다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꼭꼭꼭 오래 씹어 먹으면 이 침이력 굉장히 좋아요. 네. 아멜라제가 충분히 분비돼 가지고 일차적인 소화가 되면은 많은 또 소화불량이나 이런 트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치 않는 트림을 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단순히 트림을 하시는 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데 계속 이런 끄끄댄 트림이 나오고 이 트림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대인 생활에 있어서 큰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와 상관없이 트림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것을 트림을 막 없애주는 뭐 발포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스대감만 하지 마시고 위장 내에 오래된 만성 소화불량이 있으므로 발생하는 거니까 이러한 소화불량을 먼저 치료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트림과 위장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